난 사랑받은 게 아니라 이용당했어. 착한 며느리. 이지혜, 35세. 결혼 5년 차. 남편 박민석, 38세. 중소기업 과장. 연봉 6천만 원. 시어머니 박순자, 65세. 시아버지 박철수, 67세. 시누이 박미선, 40세. 이혼녀. 아들 둘 15세, 12세. 시누이 박미경, 36세. 미혼. 백수. 지혜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5년간 시댁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만 봤습니다. 지혜야, 물 좀 갖다 줘. 지혜야, 이것 좀 치워. 지혜야, 빨래 좀 개어줘. 지혜는 웃으며 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시골 출신. 지혜의 친정은 지방 소도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우리 민석이는 서울 토박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시골 출신이라니. 시누이들도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미선 언니, 어디 대학 나왔어요? 지혜 대학교요. 미선 어디야? 처음 들어보는데? 지방대? 지혜네. 지방에 있는 학교예요. 미선 아 그렇구나. 민석 오빠는 서울대 나왔는데. 실제로 민석은 서울대가 아니라 지방 사립대 출신. 미경 언니 친정에서 뭐 해주신 거 있어요? 지혜 아버지가 작은 가게 하세요. 미경 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회사 경영하셨는데 실제로 시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빚도 많았음. 지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명절의 악몽.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혼자 준비했습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순자 지혜야, 음식 준비는 잘 돼가니? 지혜 네 어머니. 곧 준비될 거예요. 순자 그래, 우리 친정에서는 며느리가 다 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 살려고 해서 문제야.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6시부터 음식 준비, 오후 12시 차례상, 지혜가 만든 음식 20가지.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 시댁 식구들이 먹었습니다. 음식 맛이 좀 별로네. 작년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내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지혜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 지혜 혼자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수다. 우리 때는 며느리가 이 정도는 당연히 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해. 지혜는 부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돈 문제. 지혜와 민석의 월급. 민석 500만 원 세후. 지혜? 시댁은 몰랐음. 민석은 월급의 절반을 시댁에 줬습니다. 매달 250만 원. 어머니 용돈이에요. 순자는 당연하다는 듯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효자네. 하지만 지혜의 친정에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생신인데 100만 원만. 민석은 화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내 월급이 얼만데? 어머니한테는 250만 원 드리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장모님은 나중에.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으로 친정에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시누이들의 기생. 시누이 미선은 5년 전 이혼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5년간 친정에서 살았습니다.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무슨 일을 해. 시누이 미경은 36세인데 시집도 못 갔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남자가 없어서 두 시누이는 친정에 기생했습니다. 생활비는 누가 냈을까요? 민석이 매달 주는 250만 원. 그리고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공장 수입. 하지만 공장은 적자였습니다. 빚이 2억 원이었습니다. 지혜의 헌신. 지혜는 시댁을 도왔습니다. 시아버지 공장이 어려워지자 지혜가 몰래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좀 모은 돈인데 쓰세요. 시아버지는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지혜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시누이 미선의 아들이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지혜가 냈습니다. 월 200만 원. 고모 학원비. 걱정 마, 고모가 낼게. 시누이 미경이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자 지혜가 냈습니다. 500만 원. 언니 코 좀 하고 싶은데.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혜는 시댁을 위해 5년간 총 3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돕는 건 당연하지. 무시의 절정. 어느 날 시댁 가족 모임.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너 이제 집 좀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돈이? 지혜가 돈을 못 버니까 그렇지. 지혜야, 너 월급이 얼마야? 지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00만 원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200만 원? 그것밖에 안 돼? 민석이는 500만 원인데?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 돈으로 뭐해요? 차라리 집에서 애나 낳지 그래요? 미경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이제 결혼한 지 5년인데 애는 왜 안 낳아요?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혜는 일부러 아이를 안 낳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몰랐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혹시 애를 못 낳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왜 5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어? 검사 좀 받아봐. 지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민석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심해? 어머니는 원래 그러셔. 하지만 애를 못 낳는다고. 그럼 낳으면 되잖아. 왜 안 낳아?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안 했어요? 몇 년 후에 낳기로. 그게 언제야? 5년이 지났는데? 어머니 말이 맞아. 너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혜는 충격받았습니다. 여보,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사실을 말하는 거지. 병원 가봐.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은 그런 지혜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또 울어. 매번 울기만 하네.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살아? 지혜는 화장실로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혜의 비밀. 사실 지혜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진짜 정체. 이지혜. 나이 35세.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하버드 MBA. 직업 글로벌 컨설팅 회사 파트너. 연봉 3억 5천만 원. 친정 재벌 기업 오너 외동딸. 친정 재산 5천억 원. 지혜는 재벌가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준혁은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민석을 만났을 때 지혜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좋아요. 내 재산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래서 신분을 숨겼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가게 해요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
대학교 나왔어요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서울대 하버드 MBA, 월급 200만 원이에요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연봉 3억 5천만 원. 왜? 진짜 사랑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하지만 5년 후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민석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편한 며느리가 필요했을 뿐이야. 친정의 걱정. 어느 날 지혜는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이준혁 회장 68세과 어머니 김은숙 65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살이 빠졌잖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시댁에서 잘 지내니? 네, 아빠. 잘 지내요. 정말? 침묵.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지혜의 생활을 조사했습니다. 보고서. 명절 때마다 혼자 요리. 시댁 식구들은 TV만 시청. 시댁에 5년간 3억 원 지원. 시댁은 며느리를 하인 취급. 남편은 아내 편 안 듦. 아버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선택한 삶이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참지 못했습니다. 지혜야, 이혼해. 그 집안이랑 왜 사는 거야? 엄마, 민석이가 좋아서. 좋아? 민석이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시댁에 준 3억 원. 아빠가 다 알고 있어. 아빠, 그 돈 다 차용증 받았니? 아니요. 시댁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고 있어. 그런데도 계속 참을 거야?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는 민석이를 사랑해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일방적인 헌신이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시댁이 너를 시골 출신 며느리라고 무시한다며? 내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MBA인 줄 알면 어떻게 할까? 엄마, 그건. 그리고 내가 연봉 3억 5천만 원 받는 줄 알면 내 남편 연봉의 7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행복하니? 침묵.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됐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끝이야. 하지만 아빠. 지혜야, 더 이상 참지 마. 내가 착한 건 좋지만 호구가 되는 건 안 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시댁이 너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지혜는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석아, 너 지금 전세 사는데 집 좀 사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지금은 돈이. 내가 방법을 생각해 봤어. 순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 공장 명의를 민석이 앞으로 해.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어. 공장이요? 그래, 공장 담보로 5억 원 대출 받아서 집 사. 민석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공장은 아버지 거잖아요. 괜찮아. 아버지도 동의하셨어. 시아버지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순자가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한테 집 하나 사줘야지. 공장 담보로 대출 받자. 하지만 공장은 빚도 있고. 괜찮아. 민석이가 갚으면 돼. 민석은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공장명에 넘겨주시면 대출 받을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가 공장을 내 명의로 해주신대. 정말요? 응. 그래서 대출 받아서 집 살 거야. 지혜는 불안했습니다. 여보, 공장에 빚이 있지 않아요? 괜찮아. 내가 갚으면 돼. 빚이 얼마인데요?
2억 원 정도. 2억? 그럼 대출 5억 받으면 총 7억 빚이잖아요. 괜찮아. 집값이 오르면 팔면 되니까.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장 명의를 민석 앞으로, 시댁은 책임을 민석에게 떠넘기는 거야. 지혜의 반대. 일주일 후 지혜는 조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공장, 공장 상태, 현재 시세 3억 원 하락 중, 빚 2억 원, 실제 가치 1억 원, 적자 운영 중, 매년 손실 5천만 원. 지혜는 충격받았습니다. 공장 가치는 1억 원인데 5억 대출을 받으라고? 은행이 대출을 해줄 리가 없어. 아니면 사기 대출? 지혜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공장 명예 받는 거 다시 생각해봐요. 왜? 공장이 적자예요. 빚도 2억인데 가치는 1억밖에 안 돼요. 그래도 어머니가 주신다는데? 주는 게 아니라 빚을 떠넘기는 거예요. 민석은 화를 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를 뭐라고 하는 거야? 여보,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조사해 봤어요. 조사? 너 어머니 뒤조사한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 집 사주려고 하시는 건데 너는 왜 반대만 해? 여보, 이건 집 사주는 게 아니라 빚을 떠넘기는. 닥쳐. 너는 항상 우리 집안을 무시해. 민석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지혜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예 이전. 일주일 후 민석은 공장 명의를 받았습니다. 지혜는 반대했지만 민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데 왜 안 받아? 공장 명예 이전. 그리고 대출. 은행은 5억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공장 가치가 낮아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석아, 사채를 쓰자. 사채요? 괜찮아. 이자가 좀 높지만 집값 오르면 갚으면 돼. 민석은 고민 끝에 사채를 썼습니다. 5억 원, 월 이자 500만 원. 집을 샀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5억 원. 민석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하지만 지혜는 불안했습니다. 사채 5억, 월 이자 500만 원. 민석 월급은 500만 원인데 시댁의 요구. 집을 산 지 한 달 후 순자가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어머니 좀 도와줘. 무슨 일이세요? 미선이가 생활비가 부족하대. 100만 원만 보내줘. 어머니, 지금 제가 사채 이자 갚느라. 뭐, 내 누나가 힘든데 100만 원도 못 보내? 알겠습니다. 민석은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또 전화. 민석아, 미경이가 취업 준비한다고 학원비가 필요하대. 200만 원만. 어머니, 저도 지금. 민석아, 내 동생인데. 알겠습니다. 또 200만 원. 한 달에 총 300만 원을 시댁에 보냈습니다. 민석의 월급 500만 원. 사채 이자 500만 원. 시댁 300만 원. 총 1300만 원. 부족한 800만 원은 지혜가 냈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지만 시댁은 몰랐습니다. 지혜의 헌신 계속.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시댁을 위해 계속 돈을 썼습니다. 사채 이자 부족분 월 300만 원. 생활비 부족분 월 500만 원. 시댁 요구 월 300만 원. 총 월 1100만 원. 6개월간 6600만 원. 지혜는 5년간 시댁을 위해 총 4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결정적 사건. 어느 날 시댁 가족 모임.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석아, 너희 집 명의를 나한테 넘겨. 네? 왜요?
세금 때문이야. 내 명의로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 지혜는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순자는 지혜를 노려봤습니다. 뭐,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안 된다고? 어머니, 집은 저희 명의여야. 닥쳐. 내가 뭔데? 이 집안일에 끼어들어. 미선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말씀 들어요. 세금도 아끼고 좋잖아요. 미경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언니는 왜 그렇게 계산적이에요? 지혜는 민석을 봤습니다. 여보. 하지만 민석은 시댁 편을 들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세금도 아끼고. 여보, 집 명의를 어머니한테 넘기면 우리 집이 아니에요. 괜찮아. 어머니가 나중에 다시 주시겠지.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다시 줄게. 지혜는 절망했습니다. 명의를 넘기면 다시 못 받아. 하지만 민석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 명의를 순자 앞으로 넘겼습니다. 지혜는 울었습니다. 4억 원을 내가 도와줬는데 집 명의는 시어머니, 친정아버지의 경고. 지혜는 친정에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빠, 집 명의를 시어머니한테 넘겼어요.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뭐? 내가 4억 원을 도와줬는데 집 명의를 시어머니 앞으로. 민석이가 괜찮다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지혜야, 그건 사기야. 아빠, 지혜야, 더 이상 참지 마. 이제 내 정체를 밝혀. 하지만 시댁이 너를 시골 출신 며느리라고 무시하는데 내가 재벌 외동딸인 줄 알면 어떻게 할까? 아빠, 저는 민석이를 사랑해요. 사랑? 민석이가 너를 사랑해? 아니잖아. 민석이는 너를 이용만 했어. 아버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혜야, 이거 봐. 서류 내용. 시아버지 공장 실제 가치 1억 원. 빚 2억 원. 민석 명의로 넘긴 후 추가 빚 5억 원 사채. 총 빚 7억 원. 진명의 순자. 실제 집 가치 4억 원. 지혜야, 민석은 지금 3억 원 빚을 진 거야. 공장 1억 빚 7억 집 4억. 그리고 집 명의는 시어머니. 만약 시댁이 집을 팔면 민석은 빚 3억만 남아. 지혜는 충격받았습니다. 아빠, 설마. 지혜야, 시댁은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빚을 민석에게 떠넘기고 집은 자기들이 갖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제 정신 차려. 더 이상 호구당하지 마.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지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뭔데? 나 드라마 보는데. 지혜는 TV를 껐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여보, 진명에 다시 우리 앞으로 돌려받아요. 뭐? 갑자기 왜? 집은 제가 4억 원 도와줘서 산 거예요. 명의가 시어머니면 안 돼요. 민석은 화를 냈습니다. 또 시작이야? 어머니가 세금 아끼려고 하시는 건데. 여보, 그게 아니에요. 시댁이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우리 어머니를 뭐라고 하는 거야? 지혜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공장 실제 가치 1억 원, 빚 7억 원. 당신은 지금 3억 원 빚진 거예요. 그게 뭐? 공장 명의 받으면서 빚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은 시어머니 명의.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나중에 다시 주신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시댁이 5년간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는 5년간 시댁을 위해 4억 원을 썼어요. 4억 원? 뭐?
4억? 네. 공장 빚 1억, 미선 언니 학원비, 미경 언니 성형비, 사채, 이자, 생활비. 다 제 돈이었어요. 민석은 놀랐습니다. 너, 그렇게 돈이 많았어? 네. 그럼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한 건 거짓말이에요. 침묵. 그럼 진짜 월급이 얼마야? 연봉 3억 5천만 원이에요. 민석은 충격받았습니다. 3억? 5천? 네. 저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파트너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혜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는 작은 가게 주인이 아니에요. 그룹 회장이에요. 민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재벌? 네. 저는 재벌 외동딸이에요.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진짜 사랑을 원했으니까요. 돈이 아니라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하지만 5년 동안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한 며느리, 돈 주는 ATM이 필요했을 뿐이죠. 민석은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널 사랑해. 거짓말 마세요. 시댁이 저를 무시할 때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끝이에요. 제 돈 4억 원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혼할 거예요.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지혜야, 이혼은 안 돼. 왜요? 당신이 저를 사랑해서요? 아니면 제 돈이 필요해서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댁 방문. 다음 날 지혜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품 옷, 명품 가방, 운전기사가 모는 벤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지혜야? 너, 이게 무슨 차림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혜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철수, 순자, 미선, 미경. 앉으세요, 다들. 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명령해?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지혜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나는 이지혜, 35세, 그룹 회장 이준혁의 외동딸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재벌? 네. 그리고 저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파트너, 연봉 3억 5천만 원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하버드 MBA 출신입니다.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5년간 제가 시골 출신, 월급 2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침묵. 진짜 사랑을 원했으니까요. 민석이가 제 돈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이었어요. 지혜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제가 5년간 시댁을 위해 쓴 돈, 총 4억 원입니다. 네요. 공장 빚 1억 원. 미선 언니 아들 학원비 1200만 원 월 200만 6개월. 미경 언니 성형비 500만 원. 사채 이자 부족분 1억 8천만 원 월 300만 6개월. 생활비 부족분 3천만 원. 기타 9,300만 원. 총 4억 원. 4억 원을 제가 도와줬는데 시댁에서는 저한테 뭘 해줬나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댁에 4억 원 주는 게 당연한가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혼자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도 당연한가요?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당하는 것도 당연한가요?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게 우리가 몰라서 제가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대했을까요? 재벌 딸이라고 하면 무시했을까요?
미경도 변명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미안? 5년간 저를 하인 취급한 게 미안으로 끝나요? 지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명에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죠? 그건 세금 때문에. 거짓말 마세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죠? 빚은 민석에게 떠넘기고 집은 어머니가 갖고. 순자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공장 실제 가치 1억 원, 빚 7억 원. 민석은 지금 3억 원 빚진 거예요. 그리고 집 4억 원은 어머니 명의. 어머니는 집 팔면 4억 받고 민석은 빚 3억만 남는 거죠. 철수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럴 생각이. 증거가 있어요. 지혜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순자의 목소리. 여보, 공장 명의를 민석이한테 넘기자. 빚도 같이. 철수의 목소리. 하지만 빚이 7억인데. 순자, 괜찮아. 민석이가 갚으면 되지. 그리고 집은 내 명의로 하고. 철수, 집까지? 순자, 당연하지. 나중에 집 팔면 우리가 4억 받고 민석이는 빚만 남으니까 좋잖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댁집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3개월 전부터. 지혜는 더 많은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미선의 목소리. 엄마, 지혜 언니 진짜 촌스럽지 않아? 시골 출신이라 그런가 봐. 순자, 그러게. 우리 민석이가 왜 그런 애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미경, 근데 언니 돈은 많은 것 같아. 우리한테 계속 도와주잖아. 순자, 그러니까 계속 이용하는 거지. 며느리가 바보면 시댁이 편하잖아.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간 저를 이렇게 생각했군요. 순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으로 끝나요? 5년간의 모욕이? 지혜는 법률 서류를 꺼냈습니다. 4억 원 돌려받을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진명에 다시 민석 앞으로 돌릴 거예요.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민석의 선택. 그날 밤 민석은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가 울고 계셔. 그래서요?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왜요? 당신이 저를 사랑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돈 때문이죠? 침묵. 솔직히 말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있었어.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편한 며느리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시댁이 저를 무시할 때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 요리하는 저를 도와준 적 없어요. 제가 올 때 위로해 준 적 없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 씨, 이제 끝이에요. 내일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거예요. 그리고 4억 원 법적으로 받을 거예요. 지혜야,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지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변호사팀. 대표 변호사 김강민 50세. 이지혜 씨 사건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혜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5년간 4억 원 지출 증빙, 시댁과의 녹음 파일 30개, 진명의 사기 증거, 공장 빚 떠넘기기 증거, 명절 때 홀로 요리하는 사진, 시댁의 모욕 녹음. 김 변호사는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증거면 100% 승소입니다. 정말요? 네. 사기죄, 재산 편취,
정신적 피해 모두 성립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4억 원 원금 이자, 위자료 3억 원 총 7억 원 이상입니다. 7억? 네. 그리고 집 명의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혜 씨,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5년간 참으셨습니까? 사랑했으니까요. 민석이를. 하지만 민석 씨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알았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소송 시작. 일주일 후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이지혜, 피고 박민석, 박순자, 박철수. 청구 내용 1. 이혼 2. 손해배상 7억 원 3. 진명의 환원 4. 위자료 3억 원. 민석 측 변호사는 중국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시댁은 돈이 없어서 비싼 변호사를 못 구했습니다. 법정. 판사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혜 측 변호사. 원고 이지혜는 5년간 피고들에게 총 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증거 제출. 은행 이체 내역. 사채 이자 납부 증명. 학원비 납부 증명. 성형비 영수증. 피고 박순자는 원고를 사기하여 집 명의를 가로챘습니다. 녹음 재생. 순자 목소리. 집은 내 명의로 하고 나중에 집 팔면 우리가 4억 받고 민석이는 빚만 남으니까 좋잖아.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계획적 사기네. 며느리한테 4억 받고도. 판사도 놀란 표정. 피고 박순자, 이를 인정합니까?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를 5년간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녹음 재생. 순자, 지혜가 바보면 시댁이 편하잖아. 미선, 시골 출신이라 촌스러워. 미경, 돈만 계속 뜯어내면 돼. 방청석이 분노했습니다. 저게 시어머니야? 며느리를 ATM으로 본 거잖아. 판사, 피고들의 행위는 사기, 재산 편취,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합니다. 판결. 1. 이혼 인정.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4억 원 이자 1억 원 5억 원 지급. 3. 위자료 3억 원 추가 지급. 4. 총 8억 원을 3개월 내 지급. 5. 집 명의를 원고 명의로 환원. 민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8억. 어떻게? 순자는 울었습니다. 판사님, 우리는 돈이 없어요. 판사, 그건 피고들 문제입니다. 급여 압류, 재산 압류로 징수하겠습니다. 시댁의 몰락 시작. 판결 후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즉시 집행, 진명의 지혜 명의로 환원, 공장 경매 1억 원의 낙찰, 시아버지 예금 전액 압류 3천만 원, 민석 급여 50% 압류.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8억 원 중 1억 3천만 원만 회수, 남은 빈 6억 7천만 원. 법원은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순자 소유 아파트 경매 2억 원, 미선 소유 차량 압류 2천만 원. 그래도 부족 4억 5천만 원. 시댁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지혜의 친정 개입. 지혜의 아버지 이준혁 회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 딸을 5년간 무시했어?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철수가 운영하는 공장 거래처 전부 끊어. 네, 회장님. 일주일 후 시아버지 공장은 거래처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룹의 압력이었습니다. 공장은 폐업했습니다. 박민석이 다니는 회사 알아봐. 네, 회장님. 민석이 다니는 중소기업.
그 회사의 주거래처가 그룹이었습니다. 회장은 전화했습니다. 거래 끊겠습니다. 회장님, 왜 갑자기? 박민석 때문입니다. 그 사람 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은 해고되었습니다. 박 과장, 죄송하지만 회사 사정이 38세, 경력 단절, 재취업도 어려웠습니다. 그룹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시누이들의 몰락, 미선은 아들 둘 학원비를 못 냈습니다. 엄마, 학원비, 미안해. 엄마가 지금 돈이, 아들들은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미선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40세, 경력 없음, 편의점 알바, 월급 200만 원. 하지만 법원 압류 50% 100만 원 실수령. 미경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36세, 경력 없음, 패스트푸드점 알바, 월급 180만 원. 법원 압류 50% 90만 원. 두 시누이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판결 3개월 후 시댁은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요, 여보? 모르겠어. 시댁 식구 5명 철수, 순자, 민석, 미선 아들 둘, 미경은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5명, 월세 50만 원. 하지만 내기 힘들었습니다. 철수 무직 공장 폐업, 순자 무직 나이 65세, 민석 무직 해고됨, 미선 편의점 알바 100만 원, 미경 패스트푸드 알바 90만 원, 총 수입 190만 원, 지출 월세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150만 원, 남는 돈 40만 원. 하지만 여전히 빚 4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법원은 계속 압류했습니다. 미선, 미경 급여 50% 압류. 실제 수입 95만 원, 일만 50% 압류.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순자의 후회. 어느 날 밤 순자는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혜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나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당연? 4억 원을 주는 게 당연해? 나는 몰랐어. 지혜가 재벌 딸인 줄. 그게 문제야. 재벌 딸이 아니면 무시해도 돼?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5년간 우리를 극진히 모셨어. 명절 때마다 혼자 요리하고 돈도 주고. 하지만 우리는 뭘 했어? 무시하고 모욕하고 사기쳤잖아. 순자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으로 끝나? 이미 늦었어. 민석의 절규. 민석은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적합한 연령이 20곳 넘게 지원 모두 거절. 그룹 블랙리스트 때문이었습니다. 민석은 절망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지혜한테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석은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민석 씨, 이미 끝났어요. 지혜야, 제발. 당신은 5년간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죠. 아니야. 나는 널 사랑해.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저를 ATM으로 봤어요. 시댁도 그랬고요. 지혜야, 민석 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미선과 미경의 후회. 미선은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각했습니다. 지혜 언니, 내가 너무 심했어. 언니가 우리 아들 학원비 내줬는데
나는 언니를 무시했어.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도 후회했습니다. 언니가 성형비 500만 원 내줬는데 나는 언니한테 촌스럽다고 했어. 언니가 서울대 하버드 MBA인 줄 알았으면 나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 후 1년 지혜는 40세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지혜 현재 나이 36세 직급 글로벌 컨설팅 회사 시니어 파트너 연봉 5억 원 승진 자산 30억 원 친정 증여 본인 저축 주거 강남 펜트하우스 15억 원 전액 현금 구매 지혜는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만남 어느 날 회사 행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준혁 42세 대학 교수 따뜻하고 지적인 사람 안녕하세요. 이지혜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준혁은 지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6개월간 준혁은 지혜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지혜 씨, 과거는 상관없어요. 지금의 지혜 씨가 좋습니다. 지혜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저도 좋아요.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소식? 2년 후 지혜는 시댁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서, 나이 40세, 직업 편의점 야간 알바, 월급 240만 원, 법원 압류 50% 120만 원, 고시원 월세 40만 원, 남는 돈 80만 원, 순자, 철수, 나이 67세, 69세, 수입 국민연금 70만 원, 정부 지원 월세 30만 원, 생활비 40만 원, 미선, 나이 42세, 편의점 알바, 월 100만 원, 아들 둘은 고등학교 중퇴, 미경, 나이 38세, 패스트푸드 알바, 월 90만 원, 결혼 포기, 시댁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준혁과의 결혼, 2년 후 지혜는 준혁과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 그룹 회장의 딸 결혼식, 하객 500명. 하지만 시댁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지혜. 내가 잃어버린 사람. 민석은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지혜는 41세가 되었습니다. 준혁과 행복한 결혼 생활. 아이도 낳았습니다. 딸 하나. 지혜 현재 연봉 7억 원, 자산 100억 원, 강남 펜트하우스 제주도 별장, 행복한 가정. 반면 시댁은 민서, 45세, 편의점 알바 10년 차, 월 240만 원 압류 50% 120만 원, 고시원 생활, 건강 악화 당뇨, 고혈압, 순자, 철수, 72세, 74세, 국민연금으로 연명, 작은 월세방, 건강 악화, 미선, 미경, 47세, 43세, 여전히 알바, 평생 독신, 마지막 만남. 어느 날 민석이 지혜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혜야, 한 번만 만나줘. 왜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그래서요? 제발 한 번만. 지혜는 고민 끝에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민석은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45세인데 60세처럼 보였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암이야. 말기. 지혜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제발 병원비 좀. 병원비요? 응. 3천만 원만. 제발.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 씨, 어머니는 저한테 뭘 해주셨나요? 그건 5년간 저를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ATM 취급하셨죠. 미안해. 그리고 계획적으로 사기쳤잖아요.
진명에 가로채고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으로 끝나나요? 지혜야, 제발. 어머니가 죽어가. 민석 씨, 저는 더 이상 당신 가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생각한 적도 없잖아요. ATM이었죠. 지혜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혜야. 지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죽음. 3개월 후 순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72세.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참석자 가족 4명 철수, 민석, 미선, 미경. 친척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씨 집안? 그 사기친 집안? 가기 싫어. 민석은 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평온. 같은 시각 지혜는 행복했습니다. 딸과 함께 제주도 별장에서 엄마 바다 예뻐. 그렇지 우리 딸.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횟감 먹을까요? 좋아요. 행복한 가족. 지혜는 과거를 잊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지혜는 46세가 되었습니다. 지혜의 현재 글로벌 컨설팅 회사 CEO. 연봉 10억 원. 자산 300억 원. 딸 10세 국제학교. 남편 강준혁 대학 총장. 강남 펜트하우스 30억 원, 제주 별장 10억 원 해외 부동산. 완벽한 승리. 민석의 현재 50세. 편의점 알바 15년 차. 월 240만 원 압류 120만 원. 고시원 월세 40만 원. 남는 돈 80만 원. 건강 당뇨 합병증, 고혈압, 디스크. 약값 월 30만 원. 실제 생활비 50만 원. 철수. 79세. 5년 전 사망 뇌졸중. 장례비 부족으로 직화장. 미선. 52세. 편의점 알바 15년 차. 아들 둘 꼬졸. 공장 노동자. 평생 독신. 미경. 48세. 패스트푸드 알바 15년 차. 결혼 포기. 건강 악화. 최후의 순간. 어느 날 민석은 쓰러졌습니다. 편의점에서 당뇨 합병증.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보호자분? 미선이 왔습니다. 오빠 상태가 어때요? 심각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졌어요. 투석해야 합니다. 투석. 비용이 월 300만 원입니다. 미선은 절망했습니다. 300만 원. 우리가 어떻게 해? 의사가 말했습니다. 투석 안 하시면 6개월. 민석은 투석을 포기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편지. 병원 침대에 누운 민석. 50세 하지만 70세처럼 보였습니다. 민석은 편지를 썼습니다. 지혜에게 지혜야 오랜만이다. 나는 지금 병원에 있어. 당뇨 합병증이야. 투석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아마 6개월 안에 죽을 것 같아. 죽기 전에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5년간 너를 ATM 취급한 것.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 시댁이 너를 무시할 때 편들지 않은 것. 모두 내 잘못이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편한 아내가 필요했을 뿐이야. 너의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정말 미안해. 너는 착한 며느리였어. 5년간 우리 시댁을 극진히 모셨어. 4억 원도 줬고 명절 때마다 혼자 요리했고. 하지만 우리는 너한테 뭘 했어? 무시하고 모욕하고 사기쳤지.
지혜야, 너는 잘못이 없어. 모두 우리 잘못이야.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해. 미안해. 그리고 행복해.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착한 사람이니까. 안녕. 민석. 편지를 보내고 3개월 후 민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50세. 병원에서 혼자. 장례식은 더욱 초라했습니다. 참석자 미선, 미경 2명. 친척 없음. 민석의 유산 빚 2억 원. 미선과 미경은 상속 포기했습니다. 민석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지혜의 반응. 지혜는 민석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석 씨, 이제야 깨달았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지혜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선과 미경의 최후. 미선, 60세, 편의점 해고 나이. 국민연금 80만 원. 아들 둘한테 의지하지만 아들들도 가난. 정부 지원 요양원 대기 중. 미경, 56세, 패스트푸드 해고. 국민연금 70만 원. 원룸 월세 30만 원. 혼자 쓸쓸히 생활. 두 시누이는 비참한 노후를 맞았습니다. 지혜의 승리. 15년 후 지혜 51세. 글로벌 컨설팅 회사 명예회장. 자산 500억 원. 딸 25세. 하버드 MBA 졸업. 남편 강준혁. 대학 명예총장. 행복한 가정.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전 남편 얘기 들었어요. 그래. 엄마가 5년간 시댁을 도와줬는데 무시당했다고요. 응. 엄마, 후회 안 해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그 경험 덕분에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 아빠 같은 사람? 그래, 아빠 같은 사람.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빠 자랑했어요. 준혁은 웃으며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착한 건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착하다고 호구당하면 안 돼요. 네, 이제 알아요. 누구든 착한 사람을 건드리면 X되는 거예요. 지혜는 웃었습니다.